이민수의 경제 토크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김지훈 대표 오셨고요. 바이오는 사실 뭐 하키 모멘텀 이런 것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역시 뭐 트럼프 관세의 여파를 시장 충격을 벗어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그죠? 네, 생각보다 사실 관세 관련돼서는 의약품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는 업체들이나 미국의 소위 말하는 파트너사 끼고 하는 그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관세 관련돼서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고점 대비해서 뭐 알테오젠 포함해서 한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저는 뭐 상당 기간 계속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가 만약에 어떤 뭐 매크로나 관세 이슈 때문에 더 빠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항상 좀 역발상해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그렇다고 사실 수급이 비어야지 새로운 수급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여력도 생기는 건데 항상 보면 재미난 거는 매일매일 거래 대금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번갈아 가면서 엄청나게 뭐 예를 들어 거래 대금 순위가 1등부터 20등까지 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그냥 기본적으로 7, 그렇죠. 8개 종목이 그냥 계속 들어갑니다. 돌아가면서 뭐 알테오젠이 잠깐 쉬는 것 같으면 뭐 ABL 바이오가 들어가고 ABL 바이오가 잠깐 쉬는 것 같으면 삼성 바이오직스나 SK 바이오팜이 들어간다. 그걸 봤을 때 굉장한 그 소위 말하는 큰 수급에 끊임없는 관심을 받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률은 어떨까요? 사실 제약바이오는 이제 통업종 수익률은 사실 큰 의미를 찾기로 종목별로 워낙 다양하고 그죠. 맞습니다. 그 안에 섹터가 있긴 한데 네네. 대체적으로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수익률 보시면 평균적으로는 한 마이너스 7% 정도거든요. 네. 근데 저는 대장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좀 지켜주면 상당히 좀 견조할 거라고 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주가가 오늘 장중에 좀 빠졌지만 100만 원을 네, 유지를 하고 지키고 있거든요. 있네요. 예. 그래서 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준으로 지금 한 9%대 수익률을 네.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셀트리온은 굉장히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높은데 굉장히 부진합니다. 주가가 한 10% 정도 마이너스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 숫자가 사실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뭐 유한양행급으로 찍히고 있는 SK 바이오팜도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 뭐 실적만으로는 주가를 다 설명할 수 없는 건지 한 11%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뭐 삼천당 제약이나 뭐 펩트론 같은 이 비만 치료제도 좀 소강 국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뭐 단기간에 빠르게 좀 모멘텀이 반영된 측면에 있어서 좀 소강 국면인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뭐 오늘 이제 그 그랩바디 그 플랫폼 관련돼서 수출 그 실적이 나온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온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올해 지금 오늘 상한가 치는 바람에 지금 뭐 거의 50%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종목별로 다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기업들이 뭐 핵심 관심 기업들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같이 가는 건 이제 아니고 최근에도 보면 어쨌든 간에 뭐 이 바이오시밀러보다는 이제 그 신약 플랫폼 업체들이 훨씬 더 강했던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네. 네. 그러면요, 뭐가 뭐 이슈예요? 최근 업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ABL 바이오 오늘 따끈따끈한 네. 그 기사가 나왔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ABL 바이오가 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고 하는 영국 탑 빅파마 이 제약회사죠. GSK랑 그 플랫폼 그랩바디 B 요거 관련돼서 새로운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뭐 일종의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 치료제입니다. 요거 관련돼서 뭐 계약금은 사실 계약금 굉장히 중요한데 계약금 한 740억 포함해서 뭐 최대 한 1,480억 정도 마일스톤까지 단기 마일스톤 기술료까지 받았고 이게 최대 만약에 상업화까지 이어지면 한 4조 정도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규모로 로열티 권리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좀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BBB가 소위 말하는 그 뇌에 전달하는 유해 물질이나 유해 인자를 이 BBB라고 하는 게 일종의 뇌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이 뇌질환 치료제 관련돼서는 이 BBB 셔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 약물의 한계를 극복하는 굉장히 좀 아주 차별화된 치료제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이 유사 성장 인자 수용체 IGF-1R이라고 하는 거를 BBB를 통해서
가장 약물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이나 치매 치료제가 굉장히 확장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이쪽이 하여튼 연평균 그래도 20% 가까이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BBB 셔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이중항체, 그러니까 ADC 플랫폼의 한 부분이고요. ADC 플랫폼이 저는 계속 주목받을 거라고 보는 게, 원래 사실은 면역질환 치료제 단독요법으로 쓰다가 요새 다른 기타 항암제, 소위 말한 그 부작용이 엄청 심한 소위 기초화학요법 항암 치료제랑 병용요법의 형태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최초로 공개 나온 게 그 항암 학회에서 나왔고요. 이번에 AACR이라고 암학회에서 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거에 대한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LCB84 리가켄바이오가 병용요법으로도 좀 주목을 좀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ADC가 그 빅파마들의 ADC 플랫폼 기술을 사거나 기술 이전하는 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조 단위로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게 투자한 것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그 발표 나는 파이프라인만 최소 지금 7개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다이치 산교의 그 소위 말한 유방암 치료제가 실제 숫자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크의 키트루다하고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 로보노디스크 다음에 매출 4위를 찍고 있거든요. 그 허투라는 유방암 치료제.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상당한 기대감이 있고요. 이 허투 유방암 적응증을 필두로 다른 암, 고형암이라든지 뭐 비소세포 폐암이라든지 이쪽에 그 암의 확장에 대한 동시다발적으로 10개 이상의 암종에 지금 임상 연구가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사실은 이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나 우시앱텍 그거 이제 차단되는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기 좀 흐지부지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특성상 이 중국 이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업체들, 그러니까 중국의 CDMO나 CRO 업체들 배제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기된 거지 이게 뭐 취소된 거나 아예 중단된 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발빠르게 지금 5공장을 4월 달부터 본격 가동하고 6공장, 7공장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에스티팜 같은 경우는 제2올리고당을 최대 7개 생산 라인, 8몰리큘, 8분자 이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 생산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다시금 그 우시앱텍이나 우시바이오로직스 때리는 게 나오면 그거 수혜 갈 수 있는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위스의 론자, 그다음에 일본의 후지필름 요 3개 정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아마 다시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중국발 CDMO 관련된 기업들의 생산 캐파가 실제 매출로 찍히는 다시 25년도가 좀 원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가렸지만 총 25만 리터의 원액 생산 시설을 확보했거든요. 12월 달에 상업화 가동해서 2027년까지 연 800만 개 액상 바이러를 완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게 매출 규모로 치면 1조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셀트리온도 사실은 바이오 시밀러 신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지금 그 위탁 생산 관련된 캐파를 키우고 있다. 셀트리온만 또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또 1조 단위로 이상 투자해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6년도에 좀 상용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ADC 그다음에 그 방금 말씀드린 CDMO 쪽 그리고 이 플랫폼 쪽 이중항체 플랫폼 쪽 이렇게 봐야 되고 가장 뭐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하는 거는 역시나 그 숫자로 명확하게 매출로 증명하는 거는 정확하게 지금 SK 바이오팜의 이 뇌전증 치료제, 그러니까 발작이나 뭐 그런 그 간질환 요런 쪽이거든요. 요게 지금 작년에 4,500억이 넘었고요. 올해는 6,500억 정도 예상하고요. 내년에 거의 한 7,500억에서 8,000억 사이즈. 정말 빠르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 유한양행의 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제치고 먼저 블록버스터 1조 달성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요게 영업 마진이 25%가 넘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그 판매 그게 없거든요. 판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리점 개념, 파트너사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직판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SK 바이오팜이 지금 가장 핫한 소위 말한 이중항체 플랫폼 ADC와 더불어서 핫하게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부각받을 치료제가 바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RPT라는 치료제입니다. 그거를 지금 SK 바이오팜이 국내에서는 거의 탑티어급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얘기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기대치는 많은데 생각만큼은 못 올라오는 흐름들이고요. 몇 개 뭐 좋은 계약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알테오젠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쫙쫙 뻗어가지는 못하고 고민들이 좀 있는 흐름들입니다. 제약바이오도 사실 밸류할 때 항상 높은 섹터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밸류를 좀 따져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올해 기준 58배니까 요게 그러니까 보니까 같은 CDMO 기업들 대비해서 한 15에서 20% 정도 할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밸류가 싸진 않습니다. 셀트리온이 한 35배 정도 수준이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이제 60배가 넘었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근데 내년에 한 40배 정도까지 떨어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세노바메이트, 엑스코프릴 파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한 50배 정도 그리고 내년에 한 29배 정도 떨어지고요.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거는 그 밑단에 있는 회사들인데요. 뭐 한미약품이 이제 20배 정도, 뭐 종근당이나 대웅제약이 뭐 한 13배 정도, HK 이노엔이 뭐 한 14배 정도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제약바이오는 또 사실 장이 돌아서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로부터 어느 정도 좀 비껴나가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네네. 그러면 어떤 종목 제약바이오는 뭐 누구나 자기 토픽이 있잖아요. 제일 많은 건 아마 요즘 알테오젠 그렇죠? 좋아하는 분들 여전히 많을 거고 그렇죠? 안정적으로 하는 분들은 삼성바이오도 사고요. 김 대표님 제약바이오 관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형주 단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 대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좀 소위 말하는 좀 큰 자금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큰 자금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데 주가 탄력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실은 그 SK 바이오팜이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ADC나 이중항체 플랫폼 관련돼서 이게 터지면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 터지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기술 이전이 터지지 않았을 경우에 리스크 요인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SK 바이오팜이 그냥 기본적으로 숫자가 딱딱 나오는 회사다. 올해 아마 이 미국에서 나오는 이 뇌전증 치료제, 발작 치료제 세노바메이트가 미국 상품명은 엑스코프리입니다. 엑스코프리가 아마 올해 한 6,500억 이상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탑티어급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탑티어급의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률 25%니까 영업이익률로 봐도 제약바이오 업계 내에서 이게 뭐 위탁 생산한 CDMO 업체가 아닌데 거의 탑티어급입니다. 그리고 확장성이 있는 걸 뭘 보냐면요. 세노바메이트는 사실은 부분 발작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 올해 12월 달 안으로 연내에 전신 발작 쪽으로 임상 3상 결과 확보가 예상돼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 중에 부분 발작은 20-30%에 불과하고요. 전신 발작이 거의 70% 시장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지금 못 가져간 시장이 소아 청소년 시장입니다. 소아 청소년 시장도 여기서 20에서 30%인데 소아 청소년 쪽에서는 먹기 편하게 현타액 쪽으로 제형 변경으로 허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전신 발작이랑 청소년 소아 시장만 잡아도 엄청나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SK 바이오팜이 그 홍콩에 있는 업체를 사서 고용암 쪽에서 NTSR1 이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SKL-3501이란 항암 치료제를 지금 임상 1상 진행 중인데요. 바로 이게 지금 올해 아마 가장 핫할 것으로 예상되는 RPT라고 하는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를 이용한 치료제입니다. RPT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게 췌장암 쪽에서 이미 높은 종양 특이성이나 지속성을 확인했는데 췌장암을 넘어서 지금 대장암, 전립선암 쪽으로 다양한 암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은 이 RPT 방사선 동위원소를 적극적으로 가장 선두 탑티어에서 하는 데는 SK 바이오팜, 퓨처캡, 셀비온 요 세 가지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자본력이나 매출 사이즈나 뭐 이익의 안정성이나 재무 구조나 회사 그
그룹사에서 지원해주는 측면을 봤을 때 당연히 SK 바이오팜이 RPT 쪽에서도 가장 선두권으로 좀 치고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방사선 동위원소가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이 방사선 동위원소 원자 그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의 테라파워를 통해서 악티늄을 이미 공급을 받아서 상당히 이 원자재 수급, 그러니까 방사선 동위원소 수급에도 가장 안정적인 공급망을 좀 확보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는 바이오시밀러도 좋고 뭐 신약 플랫폼도 계속 관심 있잖아요, 그죠? 몇 개 네네. 기업들이 잘하고 있고요. 오늘 김지훈 대표는 SK 바이오팜 네네. 네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약바이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